자, 첫 시간입니다. 내 상품을 드라마틱하게 포장하는 수치 치환 기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품들은 갖고 있는 다 고유의 팩트들이 있죠. 그 팩트를 다 수치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주어진 이 팩트의 수치를 우리는 더 많아 보이게 해야 되고 더 분위기가 나게 해야 되고 더 드라마틱하게 어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수치 치환 기법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더 드라마틱한 숫자를 찾는 겁니다.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터넷에 우리 팩트의 수치를 입력해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관련된 게 뭐라도 뜹니다. 뭐라도 뜹니다. 근데 그게 더 커 보이고 더 대단해 보이는 거라면 그걸 내 상품의 수치로 대신하라는 겁니다. 치환하라 이거죠. 바로 사례로 들어가죠. 예시와 사례로 공부하는 게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합니다. 이 컨텐츠는 사례와 예시가 풍부해서 재밌을 겁니다. 제 독자님이자 수강생인 한 분이요. 인천 송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십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그동안 진료를 본 환자의 수가 18만 명이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만 명, 송도에서 18만 명 진료했음. 느낌 없잖아요. 제가 한의원 홍보 문구를 이렇게 바꿔드렸어요. 송도시 모든 인구가 방문한 한의원. 뭔 얘기냐? 인터넷에 쳐보니까 송도시 인구수가 18만 명이더라고요. 당장 더 많아 보이는 느낌이 들죠? 군산에서 수산 특산물 판매하시는 수강생이 계십니다. 그동안 판매된 수량을 여쭤보니 11만 세트가 팔려나갔다고 그래요. 30년간 11만 세트 판매. 느낌 오세요? 안 오죠? 제가 이렇게 바꿔드렸어요. 군산시 모든 가정이 드신 땡땡 특산물. 무슨 말이냐? 인터넷에 조사해 보니까 군산시 인구가 26만 명이에요. 그러나 가구 수는 11만 가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수로 대체하지 마시고요. 요령인데 뭘 대체하더라도 가구수로 포장을 하시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인구수보다 가구수는 훨씬 더 적잖아요.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가 되니까 상품 하나 포장할 때 쓰는 저만의 좋은 요령입니다. 국내 자전거 브랜드의 홍보 문구를 만들어 드렸는데 주력 모델의 누적 판매량을 보니까 7만 대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7만 대가 판매된 인기 모델, 분위기 만들어지나요? 어림도 없죠. 이렇게 바꾸면 분위기 살아납니다. 당신이 오늘 서울에서 하루 동안 본 택시 수가 몇 대나 될까요? 강남역 또는 광화문 사거리에 서서 종일 택시를 세워본다면 엄청나게 세겠죠? 당신이 오늘 눈으로 본 택시 수만큼 땡땡 자전거를 보셨습니다. 네, 서울시 택시 수가 7만 대입니다. 우리 땡땡 자전거도 7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품 문구로 바꾼다면 땡땡 자전거는 오늘 당신이 서울에서 본 택시 수만큼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훨씬 더 많아 보이죠? 물론 어폐가 있죠. 서울시 택시 수가 7만 대란 얘기고 오늘 돌아다닌 택시 수는 휴무자 고려하면 그것보다 적습니다. 반면에 자전거는 현재 타고 다니는 수가 7만 대가 아니라 누적 판매량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렇듯이 상품 언어는 그럴싸하게 만드는 작업이니까요. 제가 세일즈 코칭을 하는 웅진 북클럽의 AI 독서 케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리플린 문구를 보니까 왜 1년간 26만 명이나 AI 독서 케어를 받았을까요? 아유, 밋밋합니다. 심심합니다. 감흥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전국의 택시 숫자가 25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오늘 본 택시 수만큼의 아이들이 경험했습니다. 이러면 당장 많아 보이죠. 제가 컨설팅한 시계 브랜드가 있는데 누적 판매량이 300만 개입니다. 이제 더 많아 보이게 분위기를 일으켜보는 문구로 바꿔볼까요? 땡땡땡 시계를 찬 사람은 오늘 당신이 본 자동차 숫자만큼입니다. 왜? 서울 시내 자동차가 300만 대거든요. 한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아메리카노는 한 해 5천만 장 이상이 팔립니다. 그러면 모든 한국 국민 1인당 한 잔씩 마시고도 남죠. 그러면 스타벅스는 한국인이 모두 마시는 국민커피, 이렇게 광고 문구를 만들 수도 있겠죠. 광고 심의에도 안 걸려요. 팩트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연극 공연 난타를 봤는데 난타 1000만 관객 돌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밋밋하죠? 이거보다는 한국인 5명 중 1명은 꼭 보신 난타, 이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상품이 많이 팔렸다 이런 걸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상품이 많이 팔렸다 이렇게 어필하고 싶으면 줄부터 세워보세요. 가로든 세로든. 그동안 많이 팔린 상품을 세로 길이로 쭉 한 줄로 세워보면 에베레스트 산 몇 개를 넘었다, 서울 부산 몇 번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농심 신라면이 1986년 출시돼서 국내에서만 250억 개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일렬로 세우면
지구를 112바퀴나 돌릴 수 있는 양이 됩니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여행사 세일즈 코칭을 하면서 알려준 건데요. 한 해 해외 여행객이 1600만 명 돌파, 이런 뉴스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국인 4명 중 1명은 해마다 해외여행 꼭 갑니다. 당신만 방콕? 이렇게 문구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보험으로 가볼까요? 암보험을 판매한다고 합시다. 3명 중 1명 암에 걸리는 시대, 이런 밋밋하죠? 저희가 제작한 세일즈 영상 일부를 보시죠. 드디어 나왔네요. 한국인 사망원인 1위, 암. 이제 3손가락만 펼치시면 됩니다. 이 중에 1명 암에 걸립니다. 4손가락 5개를 못 편다는 거죠. 확률이 이겁니다. 잠시만 고개를 돌려서 왼쪽 사람을 보시죠. 그리고 오른쪽 사람도 보시죠. 예, 이 사람 아니면 당신 암입니다. 러시아 룰렛도요, 총알 7발은 넣어요. 근데 이건 3명 중에 1명 빵 걸립니다. 이미 국민 137만 명이 암에 걸려 있어요. 국민 37명 중에 1명 암이란 얘기죠. 그 얘기는 저 학창시절에 한반 학생 중에 1~2명은 현재 암 환자란 말이죠. 내가 오늘 편의점을 한 10개 봤다. 그러면 퀴즈. 내가 오늘 편의점 10개 볼 때 암 환자는 몇 명 봤을까요? 250명 넘게 봤습니다. 정말? 예. 전국 편의점 숫자에 25배가 넘는 암 환자가 있습니다. 편의점이 5만 개고요. 암 환자가 130만 명이 넘으니까요. 자, 이러면 벌써 느낌이 확 살잖아요. 그죠? 예. 자, 다음으로 당뇨 질환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려는 건데요. 당뇨 인구가 700만 명, 당뇨 위험군까지 포함하면 1300만 명 정도입니다. 이러면 느낌이 안 오시죠? 근데 이걸 대체수로 어떻게 더 극적으로 표현하는지 보시죠. 4위! 한국인의 질병 사망 원인 4위! 당뇨! 자, 고객님, 양손을 쫙 펼쳐보세요. 그리고 3개를 접으시고요. 네, 당신은 이 중 1명에 걸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7명 중에 1명, 당뇨입니다. 당신의 10손가락을 다 못 펴니다. 지하철 타시면 지하철 의자 한 줄이 7명이죠. 그 중에 1명 당뇨입니다. 예, 지하철을 타면 어느 자리에 앉게 될지 모르듯이 그 7명 중에 누가 걸릴지 모른다는 거죠. 나는 아닐 거야. 헐, 건강을 운에 맡기고 사십니까? 자, 어느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라남도 전체 인구랑 당뇨 인구랑 어느 쪽? 놀랍게도요,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 더하기, 전라북도 더하기, 충청북도 더하기, 강원도 전체 인구를 합한 것보다도 당뇨 인구가 더 많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국 인구의 13.7%인 7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미 당뇨병인 사람에 더해서 당뇨병 되려고 하는 당뇨병 전 단계 환자까지 더하면 1300만 명입니다. 이 정도면 한국 국민 4명 중에 1명이 당뇨병 또는 당뇨병 전 단계란 얘기죠. 그 내 자식이 이제 결혼할 때 양가 부모 중에서 한 사람은 당뇨란 말이죠. 자, 이러면 벌써 당뇨 인구가 엄청 많구나. 흔하구나. 나도 걸릴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대본에 드시죠? 예, 대체수로 포장하는 겁니다. 다음으로요, 역시 제 이러닝 플랫폼 수강생의 질문입니다. 마케팅 코칭을 의뢰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의 사업은 이렇습니다. 구독자에게 매일 밤 11시마다 앱으로 명화부터 현대미술까지 하루 한 점의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구독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 중인 이 서비스를 미술관 연간 방문객 및 미술관 소셜 팔로우들 대상으로 어떻게 각인시키거나 말을 걸고 소개 문구나 첫 마디를 던져야 매출로 연결될 수 있을지 매일 고민 중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서비스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데일리 플랜, 연간 이용권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선생님 온라인 강의 들으니까 안 괜찮은 것 같고요. 안 괜찮죠? 확실히 상품 언어 전략이 세워지면 홈페이지나 상품 소개하는 페이지에서도 보다 의미 있는 한마디로 서비스를 소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에 선생님께 의뢰를 드리게 됐습니다. 데일리 플랜, 연간 이용권, 당연히 바꿔야죠. 무슨 에버랜드 연간 이용권도 아니고. 보면 한 번에 확 와서 꽂혀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린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드린 네이밍은 365개의 작품 세계, 이겁니다. 어때요? 훨씬 더 풍부해 보이고 더 가치를 흡수하고 즐길 수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메시지는 드라마틱해야 됩니다. 밋밋하고 평범함이 잊혀집니다. 그래서 수치로 치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인 빈곤율이 50%입니다. 느낌이 없잖아요. 제가 어제 강의 갔을 때 했던 얘기입니다.
어제 모 보험사에서 세일즈 강의를 했는데요. 노인 빈곤율이 5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밋밋하잖아요. 팩트는 팩트일 뿐. 자, 바꿔볼까요? 자, 독자님, 옆에 분 얼굴 보시죠. 네, 이쪽 분도 얼굴 보시죠. 예, 맞습니다. 저 사람 아니면 당신, 둘 중에 하나는 앞으로 괴롭게 가난해집니다. 이러면 벌써 네, 느낌을 확 주죠. 성인 외국어 교육 영상 문정아 중국어의 대고객용 직접 판매 세일즈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태블릿 안에 중국어 사전, 회화, 동강 모든 걸 다 넣어놨어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인터넷 온라인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사면 땡입니다. 자, 단점을 장점으로 어떻게 바꿀까? 이게 제 직업이니까요. 자, 인강이 아닌 동강의 장점이 있죠. 인터넷 접속이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할 필요도 없죠. 인터넷 로딩 시간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공부 준비 시간이 제로. 그래서 컨셉을 학생들 하루 중에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든 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짜투리 시간을 제가 대체수로 계산을 해서 조사해 봤더니 우리가 헛되게 쓰는 시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많은 헛되게 쓰는 시간을 이 태블릿으로 중국어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바꿨습니다. 보시죠. 미래창조과학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을 4시간이나 이유 없이 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는 매일 TV를 3시간이나 멍하니 지켜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는 매일 웹툰을 20분이나 의미 없이 봅니다. 이 엄청난 시간들. 대신 이 탭으로 돌렸다면 아마 중국 원어민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타임즈에 따르면 아이가 20살까지 TV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무려 2만 시간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 아이에게 대신 문정아 중국어 보게 했다면 아마 대륙의 외교관, 동시통역사쯤은 갑분이 넘었을 겁니다. 하루를 초로 환산하면 86,400초입니다. 시간은 공평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각자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지하철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스마트폰만 바라봅니다. 그 똑같은 시간을 회원님께서는 이 탭을 보시는 겁니다. 자, 지금 사례들은 이렇게 수치를 다른 것으로 치환하거나 대체했을 뿐인데 매출이 확 오르거나 계약률이 확 높아진 상품들의 장문정의 사례입니다. 어떤 상품은요, 80배 매출이 오르기도 했어요. 정말입니다. 모두 상품 언어의 힘입니다. 이처럼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즘 누가 촌스럽게 말로 설득을 합니까? 너너너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비말 튀기면서 옆에 다가가는 거 구조적으로 힘들어졌잖아요. 이분 쉬고 그리 세일즈하게 하십시오. 듣지는 않아도 상품 언어, 판매 언어는 소비자들이 알아서 열심히 검색하고 찾아봅니다. 이분 쉬고 글로 팔라. 애쓰지 말고 글로 팔라. 네, 결국 상품 언어로 팝니다. 말이 아니라 글에 끌립니다. 요즘 소비자들은요, 듣고 결정할게요 안 합니다. 판매 언어를 보고 결정할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 안 쓰고 돈 되는 상품 언어, 돈 되는 팔리는 글, 돈 쓰게 만드는 판매 문구를 배우십시오. 자, 이렇게 1교시가 끝났습니다. 다음 2교시에서 더 흥미진진하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함께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